안녕하세요. 한의사 윤수영입니다. 오늘은 영화 역사상 가장 연기력이 뛰어났던 배우로 할리우드의 황금기를 대표하는 스타인 베티 데이비스의 작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녀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이브의 모든 것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브의 지혜라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으며 뮤지컬 어플라우즈로 각색되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쉽게 말해 페임, 즉 명성의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꿈과 영광이라는 건 그만한 대가가 있는 것일 텐데요. 문제는 과연 누가 가장 큰 대가를 치렀냐는 것이겠죠. 인기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린 마고일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만든 감옥에 스스로 갇히게 된 이브일지, 그것도 아니라면 둘 다일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는 호랑이 새끼를 키웠네,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이 단 한마디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운을 노려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의 도움으로 기회를 잡은 뒤 뒤통수를 쳐서 성공하는 이야기인데요. 등장인물로는 크게 두 사람, 연극 쪽에서 최고의 스타인 여배우 마고 채닝과 그런 그녀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브 해링턴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브는 마고의 공연을 모조리 보았을 정도로 마고의 연기를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그런 이브를 눈여겨본 마고의 친구 카렌은 이브를 마고에게 소개시켜주고 그 이후 이브는 마고 밑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브는 착실하고 굳은 일도 아무 군소리 없이 모두 해내었지만 마고는 그런 이브가 어딘가 모르게 석연치 않았죠. 마고의 의심은 커져가고 그렇게 이브와 마고의 갈등은 시작이 됩니다. 영화의 첫 번째 감상 포인트는 바로 이 두 여배우의 신경전인데요. 마고 채닝은 이미 알아주는 스타고 연극에서는 최고의 여배우이지만 이미 늙어버린 자신에게 만족을 못하고 항상 불안해했죠. 그런 마고에게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따라하는 이브의 존재 자체는 위협적이었을 것입니다. 마고는 인상도 목소리도 강렬한 반면 이브는 어리고 온화한 표정과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 톤을 가진 한창 어린 나이에 마냥 착해 보이는 여인이죠. 둘이 서로 다른 매력의 소유자라고나 할까요? 영화의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바로 여자들의 이 신경전이 만들어내는 여자들의 이야기, 즉 여자의 삶을 그린 이야기라는 점에 있는데요. 화려한 여배우로 커리어적 성공을 이뤄냈지만 사랑 앞에서 마고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사랑은 이러나 저러나 모든 여자들이 공통으로 가지게 되는 직업이에요. 여자라면 당장이든 나중이든 간에 꼭 사랑을 추구하게 되죠. 저는 이 여자들의 이야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영화의 포스터엔 It's all about women and their men 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는데 이브가 아담과 이브에서 차용한 여성을 대표하는 명사라고 본다면 이것은 모든 여성의 이야기인 동시에 모든 남성의 이야기인 것이고 그래서 모든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라고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영화에서 이브는 마고의 애인인 연극감독 빌을 꼬드기거나 카렌은 남편인 극작가 로이드를 유혹하려 합니다. 연극 평론가인 에디슨 드윗 역시 그런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그녀의 과거를 뒷조사하고 약점을 잡아나가죠. 유혹이라는 것이 과연 인간의 본성이고 또 모든 것일 수 있는 걸까요? 이브는 자신이 배우를 선망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사랑의 파도처럼 무대 위로 올라와 배우들을 휘감는 관객들의 박수, 갈채 때문에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고. 그건 매일 밤마다 수백 명의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로까지 표현하죠. 이분은 그 느낌을 마고가 연극한 무대 뒤에서 받았고 그래서 마고처럼 되기 위해 마고를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허나 그런 마고의 위치에 서게 된 이후에도 이분은 멈추지를 못하고 마고의 애인인 빌과 카렌의 남편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과거 맥주 공장 사장과의 불륜이 이브가 저질렀던 최초의
유혹의 굴복이었고 그 유혹에 빠진 결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듯 고향으로부터 쫓겨나와 뉴욕으로 왔으며 그 후로는 탐욕에 젖어 만인을 유혹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는지요.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사랑을 탐할 것이고 돈의 맛을 본 사람은 돈을 탐할 것이며 명예의 맛을 본 사람은 명예를 탐하게 되리라. 즉 유혹에 빠지는 인간의 어리석은 그 본성에 대한 일반론을 펼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영화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한번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캐런입니다. 그녀는 극작가의 아내로 마고의 절친한 친구이자 이브의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마고입니다. 그녀는 오만하고 감정 기복이 심한 유명 여배우인데요. 가장 힘든 순간에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남자친구 빌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난 후 놀랄 만큼 유연해지고 또 안정감을 찾으며 삶의 연륜을 갑자기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마지막으로 이브입니다. 꿈에 잡아먹힌 이브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녀는 가식적 겸손함과 미소로 자신을 무장하고 성공한 여배우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요. 야망과 꿈을 위해 물불 안 가리고 뭐든지 하는 전형적인 야망에 사로잡힌 악력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캐런의 입장에서 영화를 한번 바라봐 보고 싶은데요. 캐런은 에디슨 드윅과 함께 이 작품의 주된 화자이며 이 모든 사건들을 바라봅니다. 그녀는 마고의 절친한 친구이면서도 언제나 주인공이기를 바라는 제멋대로인 그녀에게 완전히 질려버렸죠. 그러면서도 마고와는 미운정 때문에 그녀를 마냥 미워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게도 이브를 좋게 보고 또 마고에게 그녀를 소개시켜준 장본인이지만 곧 이브의 실체를 깨닫고 그녀를 싫어하게 되죠. 그리고 이브에게 협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브에게 남편을 빼앗길 것만 같아 눈물을 흘리며 젊지도 않고 재능도 없는 나는 마고처럼 그 아이와 경쟁조차 할 수 없어 라며 마고의 이브에 대한 질투와는 사뭇 다른 서글픈 질투와 절망을 보여줍니다. 영화는 크게 4가지 중요 장면에서 클로즈업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고의 클로즈업입니다. 마고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고 곧 그녀의 얼굴은 늙은 할머니의 얼굴로 바뀝니다. 마고는 늙어감을 두려워하고 이브가 가진 젊음을 두려워하죠. 두 번째는 이브의 클로즈업입니다. 이브는 마고의 자리를 꿰차고 난 후 마고의 거울 앞에서 마고처럼 자신의 얼굴을 매만지죠. 곧 그녀의 얼굴은 마고로 변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브의 시상식 장면 클로즈업입니다. 이브가 모두에게 땡큐라고 말하는 부분인데요. 그녀의 승리는 승리가 아니었고 그녀가 그리도 바라던 페임, 즉 명성에는 어마어마한 대가가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게 마지막. 갑자기 이브 앞에 나타난 의문의 소녀 피비를 클로즈업합니다. 피비는 이브처럼 되고 싶어하는 소녀인데요. 그녀는 이브의 방을 정리해주다가 이브의 거울, 한때는 마고의 거울이었죠. 그 앞에서 이브가 또 마고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얼굴을 매만집니다. 마지막으로 피비의 눈이 윙크를 하고 극이 끝마치게 되죠. 영화의 감독이자 각본을 담당한 맨키비츠. 그는 이브의 모든 것으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하였고 비유와 은유를 통한 시적인 대사를 쓰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영화 속에서도 목소리를 내는 몸뚱이가 의견을 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 사람은 모두 제 자신을 세상에 알릴 경적을 달고 태어나지. 와 같은 인상적인 대사들이 등장했습니다. 감독은 연극계의 스타가 되기 위해 음모를 꾸미는 젊은 여자 이브의 추악한 성공담을 담고 있는 연극계의 이면을 담은 이 작품을 통해 관객을 멸시하는 스타의 빗나간 특권의식, 또 언론 권력을 이용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비평가들의 행태, 그리고 무엇보다 무슨 수를 써서든 스타가 되어 한몫 잡아보고자 하는 스타 지상주의자들을 통해 연극계 혹은 헐리우드의 빗나간 모습을 정면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중반부쯤 마고는 이브의 사악함을 깨닫고 Evil the Eve, 즉 악마 같은 이브라고 되뇌입니다.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장난한 것이지만 문득 이브의 선악과가 떠올랐는데요. 이 순간 갑자기 이 영화의 제목은 이브의 모든 것에서 악 또는 더러운 욕망의 모든 것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굳이 이브의 필요는 없습니다. 아담도 욕망의 덫에 걸려 악에 빠질 수 있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유혹에 빠지는 인간의 일반적 속성에 대한 영화라는 의견의 연장선상입니다. 또 비단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욕망을 이루려는 추악한 행위들은 존재합니다. 다만 남을 딛고 자신이 그 위에 올라서야 모든 이의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될 수 있다는 할리우드의 극한 경쟁 시스템은 그 안에 비인간성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준다는 차이만 존재할 뿐입니다. 나아가 영화는 여배우란 실은 꼭두각시 인형에 불과하다는 권력의 작동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인형뿐 아니라 연극판 전체를 움직이고 유명 여배우를 키워내는 건 결국 제작자와 감독 그리고 각본가의 몫이죠. 바로 이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쥔 자들인 것입니다. 공과 사 양쪽에서 모든 것을 쟁취해내는 남성 캐릭터들과는 달리 여성 캐릭터들이 얻은 행복은 다른 것을 희생하고서야 얻어낸 것이란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사적인 행복을 얻은 마고는 당대 최고 여배우로서의 권력을 다른 이에게 이양당했고 떠오르는 최고의 배우가 된 이브는 공적인 행복을 얻었으나 친구와 후원자를 잃고 에디슨 드윗에게 종속당하고 말죠. 즉 여성의 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남자들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속성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원하는 바가 있을 때 그것을 얻는 방법으로 가장 쉬운 길은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일 겁니다. 특히 그 사람이 굉장한 성공을 거둔 케이스라면 더욱 좋겠죠. 이 영화는 어찌 보면 이 상속의 과정이 어긋나면서 상속자와 상속인 간 겪게 되는 갈등을 다룬 영화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영화 초반 이브가 마고에게 접근하는 과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친구 관계를 맺는다고는 하지만 이브는 어디까지나 팬의 입장에 서서 마고의 편의를 위해 돌봐주는 포지션을 취하고 자신의 목적, 즉 마고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철저하게 감춰 단지 팬심의 발현으로 마고를 위해선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이브 자신의 능력이 별 볼 일 없었다면 이러한 역할조차 맡기 힘들었겠지만 다행히 이브는 배우로서의 역량 자체도 높아서 마고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호감을 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상속이란 것은 복사가 아닌 전달의 개념이기에 이브가 원하는 바를 이루려면 마고가 자신의 위치를 포기해야 하는데 마고는 자신이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게다가 성공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했던 이브는 마고가 주는 것을 받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기서 갈등의 시발점은 나이라고 봅니다. 이브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최고의 지위에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던 마고 같은 여배우에게 있어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외모의 변화를 의미하고 결국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고는 자신의 현실 그리고 나이를 인정하고 해탈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브는 성급하게 일을 벌이다 좋은 친구들을 모두 잃고 에디슨이라는 족쇄를 차게 되고 말죠. 마지막 장면, 피비라는 다른 소녀가 이브를 꿈꾸면서 거울에 이브의 옷을 걸치고 상패를 드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이 수많은 거울에 반사되어 마치 이브를 짓누르고 올라가려는 또 다른 이브들을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요.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만 하는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 누구도 이브를 완전히 비난만 할 수도 없는 것이겠죠. 맨키비치 감독은 결말부에 또 한 명의 이브를 등장시켜 스타가 되기 위한 병적인 집착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허구의 스타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악순환의 연속이라는 견해를 밝힙니다. 스타를 꿈꾸는 이브의 추종자 피비가 바라보는 거울 속에 맺힌 무수한 자기 형상은 제2의
제3의 이브가 끊임없이 반복 재생될 것이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지만 그 성공의 영광은 치고 올라오는 이들에 의해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언젠가는 우리가 버리고 간 그것들이 다시 필요하게 되고 다시 그것들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열망과 야망, 그리고 노력이 어우러져야 성공한다고들 하죠. 오늘날은 목표의 성취와 꿈을 향한 열정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쟁사회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동경하며 그처럼 되고 싶어 하고 이내 그 동경의 대상을 뛰어넘으려고 하죠. 그 모습은 아름다울 수도 또 추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쩌면 그 차이나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가 나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 한켠에는 다 이불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영화 소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